영국 단독 결정에 유럽연합 패닉 상황. 영국 한 KF-21 구매 계약 체결. 영국 공군 입국 21조 원 협의서 제출. 현대전에서 생존과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바로 최첨단 레이더다. 그 중에서도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AESA 레이더는 전자파를 주사해주야간 상관없이 먼 거리의 표적 여러 개를 동시에 탐지 추적 가능한 무기체계다. 특히 레이더 전면부에 장착된 1000여 개의 소형 통합 모듈은 각각 송수신이 가능해 서로 다른 주파수를 만들어 송신할 수 있다. 기계식으로 구동하는 기존 레이더에 비교하면 많은 표적을 추적하는 동시에 적의 전파 방해와 레이더 추적에 따른 피격을 회피할 수 있다. 동시 교전도 가능하다. 이를 기반으로 AESA 레이더는 다표적 탐지 추적과 피하 식별, 영역 탐지, 유도탄 유도, 요격 확인 등의 기능과 임무를 동시에 수행한다. 우리 군의 첫 AESA 레이더 개발은 차기 호위함에 탑재하기 위한 함정용으로 시작됐다. 인천급 FFGI 함정 전투체계 사업에 참여한 LIG 넥스원은 3차원 선회형 AESA 대공 레이더를 개발했다. 한화 시스템 역시 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용 천궁 AESA 기반의 다기능 레이더 개발에 성공해 수출형 천궁의 AESA 기반 다기능 레이더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 또한 AESA 레이더 기술이 탑재된다. 이처럼 차기 호위함 FFX-B3과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등 해상과 지상을 가리지 않는 국산 최첨단 다기능 레이더를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LIG 넥스원이 개발한 SPS-550K는 3차원 선회형 AESA 레이더는 최대 탐지거리가 250km로 알려졌다. 인천급 외에 대구급 호위함과 마라도함에서도 쓰인다. SPS-550K의 진보된 대공수색 능력에 더해 함대공 미사일 해공이 통합돼 해군의 개한방공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화 시스템의 경우 2022년 아랍에미리트와 11억 달러 규모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 천궁2 MFR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천궁 IIMFR은 기존 천궁 MFR의 성능을 높인 덕분에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 식별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하지만 항공용 AESA 레이더의 경우 국내 연구개발의 한계로 관련 기술이 뒤처져 있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에 탑재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으려고 했지만 거부당하기도 했다. 항공용 AESA 레이더는 기존 레이더보다 소형화 및 냉각 기능, 정보 처리 과정 등이 훨씬 복잡해 미국과 유럽, 영국, 중국 등 일부 선진국만 원천 기술을 보유할 만큼 최첨단 기술로 개발이 어려운 분야다. 미국이 AESA 레이더를 포함한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면서 정부와 방산기업들은 국내 개발을 추진해왔다. 일각에서는 해외 기술 이전 없이 국내 기술로만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국방과학연구소 에드와 한화 시스템이 2016년 개발에 착수한 지 4년 만에 항공용 AESA 레이더 CJ1호기를 출고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은 세계에서 12번째로 항공용 AESA 레이더 개발국 반열에 올랐다. 국산화율은 항공용 AESA 레이더 양산 1호기를 기준으로 89%에 달한다. AESA 레이더는 전투기에 적용될 경우 전투기의 눈 역할을 한다. 기계식 레이더를 적용한 전투기보다 전투력은 3에서 4배 높여준다. 공중과 지상 표적에 대한 탐지와 추적, 영상 형성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미래 전투기의 핵심 장비다. 항공용 AESA 레이더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사업 핵심 장비 중 하나로 꼽힌다.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최첨단 레이더로 공중과 지상 표적에 대한 탐지 추적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기계식 레이더처럼 안테나의 기계식 회전이 아닌 레이더 전면부에 고정된 1000여 개의 작은 송수신 통합 모듈을 전자적으로 제어함으로써 빠른 빔 조향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시스템이 공동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에 장착될 항공용 AESA 레이더는 2023년 상반기에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은 개발에서 양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무기 체계를 신속히 전력화할 수 있도록 체계 개발과 양산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절차다. 이에 따라 2026년 실전 배치될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에 장착할 수 있게 그 이전에 최종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할 계획이다. 해외에서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다. 하나시스템은 2022년 5월 이탈리아 대표 방산기업 레오나르도와 항공기용 AESA 레이더 해외 수출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 우위와 가격 경쟁력을 모두 확보한 경공격기 AESA 레이더를 공동 개발해 글로벌 AESA 전투기 레이더 시장을 본격 공략에 나설 예정이다. 또 다른 국내 방산업체인 LIG 넥스원도 항공용 AESA 레이더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LIG 넥스원은 국산 초음속 경공격기 FA-50에 탑재할 수 있는 AESA 레이더 시제품을 2023 공군 민군협력 세미나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했다. FA-50 AESA 레이더는 현재 FA-50에 장착된 기계식 레이더 대비 다수 표적 동시 탐지 추적, 공중 지상 표적 동시 추적 등 여러 방면에서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질화갈륨 소자를 활용한 송수신 모듈을 적용해 소형화 및 경량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 같은 기술력 덕분에 LIG 넥스원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정부 예산 약 850억 원을 투입해 항공용 AESA 레이더 관련 핵심 기술 의용 연구 2건과 시험 개발 2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자체 투자와 협업을 통해 FA-50 AESA 레이더 프로토타입 제작도 마쳤다. 물론 아직은 FA-50 AESA 레이더 최종 개발을 위해선 넘어야 과정이 산적하다. 지상 통합 시험과 테스트 항공기 및 FA-50 탑재 비행 시험 등 검증을 위한 과정들이 필요하다. 분명한 건 항공용 AESA 레이더는 K-방산 수출을 주도할 다크호스라는 점이다.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를 비롯해 해군의 차세대 수상함, 육군의 최첨단 미사일에 활용될 군의 핵심 무기 체계이기 때문이다. 군 당국도 항공용 AESA 레이더의 완벽한 국산화를 통해 해외 수출 지원에도 적극 힘을 실어줄 방침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향후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AESA 레이더의 해외 수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향후 다른 유사 무기 체계에도 적용할 수 있어 K-방산 수출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2. 특징주, 파이버 프로, 방산업체 제1협력 파트너, 우크라이나 천공이 지원 희망. 파이버 프로가 강세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측 무기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22일 오후 2시 59분 파이버 프로는 전날보다 22.16% 오른 5,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측 무기 지원 여부와 관련해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다며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공격용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파이버 프로는 2008년 이래 국내 방산업체의 관성센서 분야 제1협력 파트너다. 광섬유 관성센서를 공급해왔고 협력관계를 유지, 지속 확대를 통해 국내에서 독보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방산 분야 이외에도 국내 연구소와 민간업체에 광섬유 관성센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광섬유 관성센서와 관련 제품은 기본적으로 물체의 회전각 속도를 측정해 물체의 자세와 방위각을 알려주는 센서다. 최종적으로 관성항법 장치는 차량, 선박, 항공기, 유동호기 등에 사용한다. 올해 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천공이 수출용 관성 측정기 소유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우크라이나는 한국이 방공 시스템을 지원해주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산 방공체계로는 주로 전투기를 요격하는 천궁, 과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천공2가 있다. 천공2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등도 도입을 결정해 물량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공체계 지원이 결정된다면 천공2 될 가능성이 크다. 천공과 천공2는 방어용 무기에 해당한다. 우크라이나는 155mm 포탄도 필요로 한다. 다만 155mm 포탄은 살상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원이 결정되더라도 일단 직접 제공보다는 미국 등을 통해 우회 제공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